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가겠다는 말이야? 그러면 비행기랑 숙소랑 다 예약을 해놨는데 취소해. 취소를 못해? 그래도 나만 빠지면 이게 아무튼 곤란하잖아. 장인 장례식에 사위가 빠지는 건 안 곤란하고? 왜 이렇게 날카로워? 근데 그 장례를 좀 미루는 건 어렵겠지? 뭐? 아니, 왜 하필이면 오늘 돌아가시냐? 뭐라고? 그리고 솔직히 장인어른 오래 사셨잖아. 젊어서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말이야.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오래 사셨으니까 장례식 같은 거는 안 가도 된다는 말이야? 아,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 나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하는 소리잖아. 당신도 그렇게 난리칠 거 없다는 말이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백상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백 씨는 이만 30년 넘는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이만큼 참고 살았으면 그냥 살아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남은 30년을 이렇게 산다고 하면 끔찍했습니다. 어떻게 가장 내 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이토록 증오스러워질 수 있나 싶었습니다. 은퇴 후 알콩달콩 사는 노후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반자로서 서로 존중하며 그렇게 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는 도저히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백 씨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조차 오지 않은 남편. 남보다도 소한 사이였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죠. 그러면서 은퇴 후 온갖 수발은 다 들라는 남편. 백 씨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이런 이기적이고 한심한 남편과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백 씨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가정일에 무심했던 남편 탓에 자식을 위안 삼아 살았지만 그것도 딸이 어렸을 때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조금 멀어지게 되었고 결혼 후에 사위를 따라서 미국에서 살게 된 뒤로부터는 보고 싶어도 쉽게 볼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남편과 사이좋게 잘 살면 참 좋았을 텐데 백 씨 부부는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안 가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가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래? 그 얘기만 벌써 몇 년째야. 건강히 잘 살고 계시는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어쨌거나 명절이면 가족들 보러 가야 할 거 아니야. 우리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명절에 가서 일을 해야 해. 가면 당신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명절이 다가오는 어느 날, 그리고 백 씨가 60이 되기 전 어느 날, 남편이 모르는 소리를 태연하게도 내뱉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명절에 고된 노동을 안 한 적이 없었는데 마치 백 씨가 여태 아무 일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아, 형수님 계시고. 누나들도 있잖아. 형님이 설거지라도 하는 거 본 적이 있어? 그리고 고모들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다 내가 하지? 아이고, 그거 좀 하면 어때? 1년에 몇 번이나 된다고. 갑작스레 말을 바꾸는 남편. 어쨌거나 남편에겐 명절은 오랜만에 부모 형제를 만나는 반가운 날일 뿐이었습니다. 백 씨에게나 무서운 날이고 말이죠. 50대를 넘어 60대를 바라보는 나이까지도 시집 식구들은 유별났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의 인사를 받을 나이가 됐지만 여전히 시골에 다 같이 모여 놀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인 백 씨는 나이를 먹고도 시집에서 명절 음식을 하고 설거지 지옥에 빠져야 했습니다. 백 씨의 친정은 발길도 못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면 시집에 들렸다가 우리 아버지도 좀 보러 가자. 뭐? 장인어른? 백 씨의 말에 남편인 인상을 팍 찡그렸습니다.
백 씨가 이 나이가 되어도 시집이 불편하듯이 백 씨의 남편은 아직까지도 장인이라면 못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꼭 가야 해? 처제 있잖아. 작년에도 그래서 안 갔잖아. 나도 아버지 보고 싶어. 다 큰딸이 무슨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그러는 자신은 다 큰 아들이 무슨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매년 세네 번씩 가는 것인지. 그러면 당신 혼자 다녀오던지 해. 어머님도 내가 보고 싶으시겠어? 당신만 보고 싶지? 야, 어떻게 명절에 나 혼자 가냐? 다들 뭐라고 생각하겠어? 뭘 뭐라고 생각해? 그냥 혼자 왔나 보다 하겠지? 이혼한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명절에 시집에 안 가는 걸 누가 이해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말이 안 될 건 또 뭔지 몰랐습니다. 젊은 새댁도 아니고 백 씨도 곧 손주를 볼 나이였는데 말이죠. 같이 가봤자 백 씨는 일밖에 하는 게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보고 싶은 시집 식구들도 없었죠. 남편은 일꾼을 데리고 가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본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내가 식모 한 명 데리고 왔어 하고 싶은 듯 했죠. 하지만 또 그렇게 따졌다가는 또 한바탕 난리가 날 테니 말을 아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지독히도 다퉈왔던 문제였지만 결코 백 씨의 뜻대로 된 적이 없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왔냐? 90이 넘은 시어머니는 아직도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집살이도 여전했습니다. 얼른 설거지를 해야 다음 식구가 밥을 먹을 거 아니냐. 네. 하고 있어요. 손이 느려가지고. 그리고 시집 사람들은 어찌나 단합력이 좋던지 멀리 사는 시누이까지 친정이라고 꼭 찾아왔습니다. 근처에 살고 있는 조카들까지 오면 시골집이 북적북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 백 씨의 손에서 나왔고 다 먹고 난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도 전부 백 씨의 몫이었습니다. 큰 동서가 하나 있지만 시어머니보다도 독하게 백 씨를 부려먹었으니 말이죠. 내년부터는 나도 친정 갈 거야. 또 그 소리야? 모두들 잠든 새벽. 사방에서 드르렁 코고는 소리를 들으며 백 씨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시누이들도 나이든 친정엄마 언제까지 살지 모른다고 늘 찾아오는데 왜 자신은 성씨도 다른 이곳에서 식모 노릇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백 씨도 버젓이 친정이 있는데 말이죠. 당신은 오고 싶으면 혼자 와. 내년부터는 따로따로 다니면 되니까. 그러자 남편은 혀를 차며 뒤돌아 누웠습니다. 헛소리 말라는 듯한 행동에 울컥 화가 났지만 이미 마음은 먹었습니다. 이제는 무서울 게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게 3년 전이었습니다. 다음 해 친정으로 갈 때는 남편과 지독히도 싸워야 했습니다. 같이 사내 안 사내 말까지 나왔을 정도였죠. 하지만 백 씨도 연로한 친정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남편의 뜻을 꺾고 각자의 고향으로 가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60대가 되며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만 하면 뭘 하자. 어떻게 살자 말도 많고 계획도 많았던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자 돌변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보다는 혼자만의 자유시간에 푹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 나갔다 올게. 이번 주에는 집에 있는다고 했잖아. 약속이 갑자기 잡혔어. 또 골프 치러 가게? 그냥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사업적으로 엮인 사람이 있어서 미팅 가는 거지. 무슨 사업? 그러면 회사 나오고 쭉 쉬겠어? 골프도 다 그래서 치는 거야. 내가 뭐 당신만 두고 놀러 가나.
그리고 나 좀 그냥 냅둬라. 나도 나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 말은 청산유수였습니다. 하지만 한다던 사업은 1년째 감감무소식이었고 골프만 치러 나갔다 하면 만취가 되어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백 씨가 예민하게 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죠.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백 씨는 오히려 더 외로워졌습니다. 백 씨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쉬는 동안 집에 있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남들은 남편이 밥 차려달라고 안 해서 오히려 좋지 않느냐고 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밖으로만 나도는 남편을 보면 착잡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백 씨가 여동생으로부터 아버지의 입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거야?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잖아.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신데? 아직 잘 모르겠어. 검사를 이것저것 하긴 했는데 위에 염증도 있고. 자세한 건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아. 금요일 저녁에 일 끝나고 갈게. 그래. 알았어. 백 씨가 전화를 끊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번 주에 남편이 약속이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요일이던지 토요일이던지 백 씨의 아버지가 입원을 했다는데 하루 정도는 시간을 빼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퇴근해서 소파에 누워있는 남편에게 말했더니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그래? 그래서 금요일에 일 끝나고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래. 다녀와. 어? 나 혼자 다녀오라고? 그러면 나까지 가? 그럼 안 가? 아이, 그 먼 데까지 뭐하러 둘씩이나 가. 여보, 남편의 대꾸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멀기로 따지자면 백 씨의 시집이 훨씬 멀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내려갈 땐 죽어도 혼자 안 가겠다던 남편이 그런 말을 하니 웃기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장인어른이 입원을 했다는데 이렇게 시큰둥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백 씨는 시어머니가 어디가 편찮으시다, 뭐 때문에 입원하셨다 하면 무조건 같이 내려가야 했었는데 말이죠. 당신 정말 안 갈 거야? 금요일 당일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일을 일찍 마치고 왔는데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려가면 자고 와야 하잖아. 다시 와도 되지? 장거리 운전하면 피곤해. 그냥 당신 혼자 내려가서 처제네 집에서 자고 와. 나까지 가면 처제가 불편해할 거 아니야. 백 씨의 여동생을 걱정해 주는 듯 보이지만 가기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남자랑 결혼해서 30년간 살았나 싶었습니다. 백 씨의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워낙 사위에게 잘했던 장모라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은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 백 씨의 기억이 미화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갔다가 내일 일찍 같이 오는 것도 싫어. 근처 호텔에서 하룻밤 묵으면 되잖아. 에이, 진짜. 난 내일 아침 일찍 약속 있어. 무슨 약속? 골프. 그러면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전 조심하고. 남편은 백 씨를 향해 걱정하는 듯 무심한 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백 씨가 떠나면 누워서 TV나 볼 것이 뻔했는데 그럼에도 갈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백 씨는 혼자서 차를 몰아 고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는 길이 어찌나 서럽던지 아버지의 입원 소식이 남편의 골프 약속만도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렸습니다.
남편이 아버지를 걱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남편의 무시는 아버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아내인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전혀 존중하지 않으니 그 아버지가 대수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고향으로 향하는 길이 더욱 외로웠죠. 숨이 안 쉬어진다고 답답하다고는 여러 번 말했는데 내가 더 잘 봤어야 했던 건데 속상하고 슬퍼. 본인을 탓하는 여동생의 말에 백 씨는 더 미안해졌습니다. 가까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을 혼자 돌보게 됐으니 말이죠. 아니야. 내가 신경을 많이 못 썼어. 너한테만 부담을 줘서 미안해. 부담은 무슨 내 아버진데. 그래도 아버지 아까 좋아하시는 거 봤지? 언니 온다고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좋았나 봐. 내가 자주 올게. 바쁜데 뭘. 근데 형부도 바쁘지? 혼자 온 백 씨가 의아했던 것인지 여동생이 물었습니다. 바쁘지. 못 와서 미안해 했어. 사는 게 먼저지 뭐. 아버지 곧 퇴원하실 텐데. 퇴원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올 수 있으면 올게. 여동생은 금방 퇴원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백 씨는 주말마다 혼자 내려갔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의 상태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는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곧 돌아가시기라도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는 같이 좀 가자. 아버지 상태가 점점 위중해지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금방 퇴원하시는 거 아니었어? 하지만 남편은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근래 들어서 집에 있는 때가 적었고 늘 밖으로만 나돌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위중하다는데 한 번은 같이 가줄 줄 알았습니다. 단 한 번도 안 갈 줄은 몰랐죠. 당신, 우리 아버지 걱정해달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그래도 사위로서 책임감은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남편이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처제도 있고 그런데 왜 당신이 그렇게 난리야? 장인어른 연세가 있는데 편찮으실 때마다 갈 거야? 그러는 자신의 어머니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면서 참 서운하게 말했습니다. 백 씨는 남편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근래 들어서는 소통도 잘 되지 않는 남편은 같이 사는 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입원한 지 2달이 채 안 되었을 때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뭐? 아버지가 여동생의 전화를 받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부모의 부골한 심장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그건 다르지 않았죠. 뭐야, 벌써 퇴근했어? 여보,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뭐? 장인어른이? 이번 소식에는 남편도 놀란 듯 했습니다. 백 씨는 황급히 짐을 쌌습니다. 당신 뭐해? 백 씨와는 다르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서 그런가 싶었는데 남편이 어쩐지 쭈뼛거리는 듯 했습니다. 백 씨가 묻자 남편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말했잖아. 오늘 나 제주도 간다고. 뭐? 아니, 골프 모임 있잖아. 친구들 여럿과 모임 같은 걸 하고 있는 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얘기를 꺼냈던 것도 기억하고 있었죠. 요즘 냉전 상태일 때가 많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이서 진득하게 얘기를 나눴던 기억도 요새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잊고 있었죠. 그게 오늘이었다니.
하지만 그렇든 아니든 간에 제주도라는 단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올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가면 며칠 있다가 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저녁 비행기로 간다는 남편. 원래대로라면 백 씨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없었을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혼자서 여행을 가는 남편이 다 있나 싶었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었죠. 백 씨는 짐을 챙기다 말고 남편을 지그시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싶어서 말이죠. 남편의 말은 꼭 장례를 불참하고 제주도에 가겠다는 말 같았습니다. 당신도 알지? 중현이 그 친구랑 같이 가는 거야. 누구랑 가는 게 지금 중요해? 2달 전부터 약속했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가겠다는 말이야? 그러면 비행기랑 숙소랑 다 예약을 해놨는데 취소해. 취소를 못해? 그래도 나만 빠지면 이게 아무튼 곤란하잖아. 장인 장례식에 사위가 빠지는 건 안 곤란하고? 왜 이렇게 날카로워? 계속되는 백 씨의 추궁에 남편도 기분이 상한 듯 인상을 썼습니다. 그런데 말투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조차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 장례를 좀 미루는 건 어렵겠지? 뭐? 아니, 왜 하필이면 오늘 돌아가시냐? 뭐라고? 그리고 솔직히 장인어른 오래 사셨잖아. 젊어서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말이야.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오래 사셨으니까 장례식 같은 거는 안 가도 된다는 말이야? 아,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 나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하는 소리잖아. 당신도 그렇게 난리칠 거 없다는 말이지? 난리? 지금 내가 난리치는 거야? 당신이 난리치는 거야? 백 씨는 더 이상 남편과 대화하기를 포기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습니다. 당연히 같이 내려갈 거라 생각했던 백 씨의 탓인 듯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같이 살았는데도 남편을 몰랐던 백 씨의 잘못이었죠. 최근 들어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긴 했지만 인간이 이 정도로 바닥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자신의 인생을 찾겠다며 집은 내팽개치고 살아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혼자만 잘 살려고 했어도 그래도 부부간의 정은 남아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쩌면 모든 것이 백 씨의 착각일 뿐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이었죠. 백 씨는 남편에게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붙잡지도 또다시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백 씨도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언니, 어떻게 혼자 왔어? 그렇게 됐어. 여동생은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병문안 한 번 안 온 형부에게 여동생조차 기대가 없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백 씨의 표정이 너무 처참해서 더는 묻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제부가 고생이 많네. 미안해. 아니야. 아버지랑 각별했잖아. 딸만 둘이고 친척도 많지 않아 여동생의 남편이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1년간 아버지를 모시고 살기도 했고 참 고마웠습니다. 많이 울어 눈가가 빨간 것을 보니 자신의 남편과 너무 비교가 됐습니다. 혼자서 온 것도 창피했고 서글펐고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아버지이지만 스스로가 불쌍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미국에 있던 딸과 사위도 왔습니다. 일 때문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다음 날 돌아가야 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에 의아한 듯 했습니다. 아빠는 언제 오신대요? 그리고 그 질문은 백 씨가 지겹도록 들은 것이었습니다. 이 집 큰 사위는 왜 안 왔어? 이혼했나? 장례식장에서 친척들과 다른 조문객들이 하나같이 물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때마다 백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대야 했습니다. 속으로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치욕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딸에게조차 백 씨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왔어. 하지만 곧 남편과 통화를 했는지 딸은 분개했습니다. 아니, 아빠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얼이 빠져 보이는 딸을 보니 백 씨는 오히려 덤덤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딸은 제주도라는 단어를 특히 숨죽여 조용히 내뱉었습니다. 혹여나 누가 듣기라도 한다는 듯이 말이죠. 그래. 골프 치러. 그러자 딸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 씨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에서 날아온 딸에게 부끄럽지도 않은지 남편은 백 씨에게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죠. 다음 날 딸은 돌아갔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듯 했지만 백 씨는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정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면 홀가분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날, 집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백 씨는 식사도 하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고, 잠시 뒤에 남편이 안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자. 백 씨가 대답하지 않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잘 보내드렸어? 궁금은 해? 그제서야 대꾸하는 백 씨에게 남편도 할 말이 없는지 멋쩍은 기색이었습니다. 그러는 당신은 즐거운 시간 보냈어? 에이, 장인어른 돌아가셨는데 내가 거기서 웃고 즐겼겠어? 당연히 신경 쓰이고 슬프고 그랬지.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서 간 거야. 제주도 여행을 누가 강제로 보냈어? 아니, 다 같이 가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장인이 돌아가셔도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아, 정말 이미 지나간 일 가지고 이럴 거야? 남편은 또다시 자기가 오히려 짜증이 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해도 결국엔 그걸 따지는 백 씨의 잘못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싸우다가도 일이 커지는 게 싫었던 백 씨는 더는 싫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됐는지도 몰랐습니다. 자기 말만 맞고 남이야 어째되건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성격인 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도가 지나쳤습니다. 아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골프 여행을 가는 남편이라니. 이건 TV에도 나올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백 씨도 남의 이야기였다면 정말 실화가 맞는지 믿기 어려웠을 것 같았습니다. 야, 솔직히 너도 우리 집 제사 빠진 적 있어 없어? 한 문장에서 도대체 문제를 몇 개나 지적해야 할지 암담했습니다. 지금? 당신네 제사랑 우리 아버지 장례식이랑 비교를 해? 크게 다를 건 없지, 뭐. 우리 아버지 장례식은 단 한 번뿐이잖아. 당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 안 나? 그건 참나 미안하다. 미안해. 그러니까 그만해. 아주 남편을 잡으려고 하네. 사업차 꼭 필요한 모임이었어. 알지도 못하면서 화만 내고 그래. 그래. 그 사업 도대체 언제 할 건지는 몰라도 알았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백 씨의 말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안 온 건 우리 아버지 장례식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어리둥절해 하는 남편에게 백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안 온 건 우리 결혼 생활 마지막 날이야.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리는 남편. 곰곰이 말을 곱씹더니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결혼 마지막 날? 그래. 야, 참. 장례식 때문에 이혼하는 게 말이 돼. 너는 남편보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더 중요하냐? 이런 남편이라면 그렇지. 이런 남편? 말 다 했어. 그래. 이제 당신과는 할 말 없어. 이혼이 장난인 줄 알아? 이렇게 충동적으로 내뱉을 말 아니야. 그러면서 이번 한 번만은 넘어가 주겠다는 듯이 돌아서는 남편. 하지만 백 씨의 마음이 바뀔 일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진작에 파탄난 부부관계인지도 몰랐습니다. 삐그덕거렸던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였죠. 남편이 그런 결혼 생활에 제대로 종지부를 찍어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고마웠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70, 80까지 질질 끌어갈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백 씨는 점점 지쳐갔겠죠. 이혼은 뭐 혼자 하냐? 남편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며 말이죠. 하지만 백 씨는 집을 나올 준비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부동산을 다니며 혼자 살 집을 구했습니다. 그런 백 씨를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분명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할 때까지는 그랬죠. 남편의 휴대폰이 백 씨의 명의였는데 해지해버리기 위해서 휴대폰을 열었는데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아버지의 장례가 있던 때였습니다. 배경은 제주도 골프장이었죠. 그리고 옆에서 웃고 있는 것은 종연인지 중연인지 하는 친구나 다른 지인들이 아니라 한 여성이었습니다. 다 같이 갔는지 둘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골프 여행을 갔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허리인지 가슴인지 모를 애매한 곳에 손을 두르고 볼을 딱 붙이고 있는 것이 둘의 관계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넘겨본 사진에서는 좀 더 개인적이고 은밀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제주도 여행을 하는 듯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내연관계로 의심이 되었습니다. 백 씨는 충격받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충격받기엔 그동안 겪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백 씨는 이제 남편에게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겨둔 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자신이 있었죠.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아. 뭐? 대신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백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안에 있던 사진들은 이미 백 씨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 씨가 그동안 몰랐던 것이지 증거는 차고 넘쳤죠. 백 씨는 조용히 이혼하는 조건으로 남편 앞으로 된 재산의 상당 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상간녀 소송 같은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용으로 언급하기는 했지만 백 씨는 최대한 돈을 많이 받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혼 후에 삶이 팍팍해지지 않으려면 그것이 가장 중요했죠. 결국에 백 씨는 그 해에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살던 집이 백 씨의 앞으로 넘어왔는데 곧장 팔아버렸습니다. 그 집에서 살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연락 한 번 안 하고 지냈습니다. 딸도 아버지에 관해 언급하지 않아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죠. 그리고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쩌면 짐작하고 있던 연락이었습니다. 잘 살리가 만무했죠. 여보,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 그래, 명복을 빌게. 당신은 안 올 생각이지? 설마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당신이랑 떨어져 살다 보니까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참 무심했더라고. 그걸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해. 한번 다시 만나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자. 우리 가족이라니. 나한테 가족은 이제 지영이랑 동생밖에 없어. 딸과 여동생만이 유일한 가족이라는 백 씨의 말에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그 여자랑 잘 안 됐나 보지. 그렇다고 당신하고 재결합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이다. 여보, 여보라고 부르지 마. 나는 당신하고 안 살면서 드디어 숨 쉬고 사는 것 같으니까. 다 늙어서 이렇게 남편을 버리는 여자가 어디 있어?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자유를 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다시 한번 생각해줘. 남편은 화를 냈다가 설득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 여자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리고 당신한테 다 퍼주고 나는 빈털터리가 됐는데 어떻게 살라는 거야? 알아서 잘 살아.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뒤로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거주지도 알려주지 않았죠. 딸에게도 연락하는 것 같긴 했지만 딸도 아버지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혼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시집 식구들에게 갔는지는 몰랐습니다. 더 이상은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참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혼하고 난 뒤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고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황혼이혼 하는 게 어쩌면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백 씨는 드디어 행복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